안녕하세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과연 정부 규제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이 이긴다, 정부가 이긴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부의 규제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8.2 대책, 9.13 대책이 나왔을 때 하락한다로 베팅한 분들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말들을 슬슬 바꾸고 있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명확히 정부의 규제가,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지 말지에 대한 확신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한계 때문에 시장을 절대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절대적이라는 거를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100%. 자, 정부가 시장을 이론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바로 전에 보유세 가지고 시끄러웠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보유세는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정부가 30%, 40% 막 이렇게 때려버리면 시장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절대적인 정부의 기준은 합리적인 정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폈어요.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들이 이상한 정책을 쓴다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정부는 결국 여러분들의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보수, 중도, 진보 나누자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수와 진보 쪽은 고정입니다. 거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고정이에요. 누가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그분들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계신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박쥐처럼 막 안 좋게 표현하지만 그건 아니고,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잘하냐 못하냐 평가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 정부의 목적은 뭐냐면 안정입니다. 안정.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부동산이 상승하면 규제 정책을 피잖아요. 그럼 이 규제 정책이 하락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부의 의도는 하락 안정화입니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한 목만 돌리고 그 다음엔 안정으로 가라, 이거죠. 정부의 의도는 그거예요. 자, 9.13 대책이 엄청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 게 있어요.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정책을 편 분이 누구죠? 김수현 사회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부동산 정책을 했을 때 당시에는 듣보잡이었습니다. 정말 강력했어요.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도 규제가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를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제 갖고는 안 된다, 더 강력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9.13 대책입니다. 시장이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더 강력한 규제를 펼친 것이죠. 누르기 위해서. 그러나 누르기 위해서지 이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락을 원했다라면 9.13 대책 때 공급 대책도 같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은 빠졌었죠. 그리고 이게 조금 지나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3기 신도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공급이죠. 그런데 그 공급도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추상적인, 그리고 먼 미래, 그러죠. 그건 뭐냐?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정화를 택한 건데, 이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이 정책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끝없이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을 턴할 때만 잠깐 그 언저리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2012, 13, 14 이때가 하락 안정기로 보죠. 왜냐? 하락하다가 바닥 찍고 턴해서 올라갈 때, 그럼 이때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때가 안정기입니다. 좀 지나면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때 또 안정기가 와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안정기가 옵니다. 이때 말고는 안정기는 없어요.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들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을 못 누르는 겁니다. 이게 결과로 말해주잖아요. 결과로. 지금까지 성공한 정책은 한 가지도 없어요. 부동산 정책 중에서 성공한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계신 분들이 뭐냐?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것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막 얘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승을 했다가 나중에 하락하잖아요. 그럼 하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 효과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까? 이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여긴 분들은 또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거를 일일이 찾아서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미 하락을 원하는 규제가 나왔는데 시장이 이기고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지, 이 규제의 효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욕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재앙이라고, 그렇죠? 문재앙이 시장을 다 죽이고 있다. 좌파 정부라서 그렇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정부라면 빚내서 집 사라고 외칠까요? 바로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에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도 규제 정책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도 꽤 강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기 때문에 규제 정책을 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과열되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이 최선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이 최선이기 때문에 규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락기라면 문재인 정부도 결국에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지방이 하락인데 왜 부양책을 안 쓰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모든 정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폭등할 당시 2014, 15, 16 이때 지방은 폭등을 했었거든요. 이때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지방이니까. 지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관심 바뀐 거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이 안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규제를 하면 시장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정부의 한계를 명확히 알면 정부가 이런 거를 할 것이다. 지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지,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 따라 대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 점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물품처럼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AI 파동이 이래가지고 닭이 다 죽었을 때 그때 달걀 값이 막 올라갔죠. 그럼 뭐 했죠? 정부가 달걀을 수입했습니다. 공급을 맞춘 거죠. 그래서 달걀 값을 순식간에 안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수입할 수도 없고 아파트를 정부에서 짓고자 해도 땅이 없어요. 빈 땅들이 아파트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부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끔 어떤 정책으로서 유도를 할 뿐이지, 그 결정은 결국에는 조합원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빈 땅들, 서울에 빈 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도권에도 핵심 지역은 거의 빈 땅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요. 만약에 공급한다 하더라도 집으로 짓는 기간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가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보시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공급 정책을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정책이 나올 때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급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늦는 거죠. 이미 실제로 모든 물건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공급을 하면 됩니다. 공급을 하면은 시장이 안정되게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공급을 막 때려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가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매수 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매수세를 없애가지고 매수세를 줄여버리면 이게 안정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매수세를 줄여놨더니 이 일반 아파트의 매도 매물들 있죠, 이게 더 같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팔아야 되는데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100%입니다. 100%. 예외가 없어요. 물론 미친 정부가 나오면 예외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이상 미친 정부는 없다. 그리고 합리적인 정부라면 시장을 절대적으로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